결국은 약자가 되거든요, 부모가.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 자녀에게 했던 억압적인 그런 행동을 그때부터 자기 자녀에게 받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 보복을 오랫동안 안 느껴도 되지만 지금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자녀를 기르는 기간보다 더 2배 이상 복수의 시간을 감내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너 자식에게 나중에 복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억압적으로 대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답은 간단하죠. 내가 약자가 돼야 돼요. 그거 아시나요? 노인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굉장히 푸대접 받는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정확하게 그 행동을 자녀가 어린 시절에 했다는 거. 결국은 약자가 되거든요, 부모가. 자녀가 20살만 넘으면 신체적으로는 이미 부모가 약자고요. 부모가 70대를 넘어서 80대, 90대로 가면 이제 모든 것에서 약자가 되죠.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 자녀에게 했던 그런 억압적인 그런 행동을 그때부터 자기 자녀에게 받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오래 못 사는 시기였으니까 그 보복을 오랫동안 안 느껴도 되지만 지금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자녀를 기르는 기간보다 더 2배 이상 복수의 시간을 감내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너 자식에게 나중에 복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녀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혹은 억압적으로 대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답은 간단하죠. 내가 약자가 돼야 돼요. 나는 얘가 약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약자가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돼요? 제가 약자가 되는 방법 하나 알려드려 볼까요? 제가 지금 당장 심리학에서는 PD님보다 강자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만약에 지금부터 촬영 기법을 배운다. 그럼 전 여기서 제일 약자죠. 심지어는 약간 바보가 될 수도 있겠죠. 항상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부모가 유쾌하게 약자가 될 수 있는 매개물이 필요해요. 전통적으로는 그게 윷놀이였어요. 네. 근데 고스톱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가족이 대화를 한다. 뭘 가지고 대화를 할까요? 되게 어렵잖아요. 대화로 시작해서 논쟁으로 끝나거나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갈등이 되는 경우 되게 많죠. 여전히 부모-자식 관계의 수직적인 권력, 고권력, 저권력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부모가 자연스럽게 유쾌하게 저권력자가 되는 장면을 연출해라. 같이 뭐 배우는 거. 자녀가 더 유리한 게임을 해보는 거.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보드게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 딸이랑. 근데 그 보드게임은 아무래도 20대인 제 딸이 더 잘하죠. 제 아내가 이렇게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보드게임 끝나고 이제 잠자러 들어가고 저도 이제 양치질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오, 딸 앞에서 겸손함이 보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딸아이에 비해서 제가 여기서 더 초보자고 저권력자니까 딸아이의 얘기를 일상적인 다른 분의 이야기들을 제가 훨씬 더 고압적이지 않고 허용적으로 그리고 상의하면서 듣게 되더라는 거죠.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생계나 아니면 직업적인 기술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술로 가게 되면 못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기분 나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전은 절대 못 가르쳐 준다고 하죠. 형제자매끼리 공부 못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쾌한 놀이는 그 기술이나 아니면 그 놀이를 통해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비직업, 비생계, 비직무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닌, 그러니까 직무, 직업, 생계적인 것들과 무관한 이런 행동들을 가족들이 해야 돼요, 서로. 여행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은 여정을 즐기지 못하고 목표 지점을 향해 매진하는 듯한 착각 속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우리나라 가족여행이 왜 재미가 없느냐?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서로 어느 휴게소에서 쉴까, 뭐 먹을까 가지고도 의견이 달라지거든요. 그렇다면 부모-자식 사이에서 이거를 흔쾌히 되시려면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더 잘하는 종목을 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게임, 놀이예요. 네. 같이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제 딸이 바로 그게 어려움이라고. 문제는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와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성인기에는. 근데 사실은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자녀만 부모 속삭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 속삭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대학교 다니는 제 딸이 처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근데 저는 농담으로 계속 그 남자친구 난 싫다고. 왜냐하면 제 딸이랑 저랑 놀아줘야 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근데 저는 정말 순수하게 농담으로 내가 그놈을 왜 만나야 돼? 내가 그놈을 안 좋아! 싫어! 막 이랬는데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된. 그러니까 저희 또래에서는 그게 유머가 됐는데 저랑 30살 이상 차이 나는 제 딸에게는 은근한 압력이나 불편함이 됐던 거죠. 쌓였던 거예요. 심지어는 걱정도 했대요. 예. 내가 내 남자친구와 이렇게 어디서 시간을 보내거나 재밌게 놀러 가는 것 자체도 불편해지고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다라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들어서 정말 많은 반성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 사이는 없어요. 그거는 백설공주나 아니면 동화 속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된 자녀와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대화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짜증내실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훨씬 더 정서적으로 골을 파면서 하는 대화는 하시면 안 되죠. 무언가 다른 걸 하면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우연하게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어렵지 않게 그 말을 꺼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마주 앉아서 자 오늘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화해보자.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왜 저녁 있는 삶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게 바로 뭐냐?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불쑥 나오지만 불쾌하지 않게 우연하게 그런 이슈들이 점검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밥을 먹으면 저녁 때 분명히 누군가가 아주 열심히 식탁을 차려야 되는 음식입니다. 저는 뭐 건강에 그렇게 특별히 그리고 가정경제 특히 문제가 안 된다면 밖에서 식사하세요. 저는 제 딸에게 그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우리 오늘 오징어회 집 하나 생겼다는데 오징어 나라 한번 같이 갈까? 그래서 거의 처음으로 오징어 나라에서 오징어 한 접시 놓고 제 딸이랑 소주 마셨는 적이 있는데 그때 알려주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무서웠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고 우연하고 부지불식간에 그런 얘기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이 싸우기 제일 좋은 공간이에요, 가족이. 집은 가장 소중하고도 안심되는 공간인데 집은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게 최고죠. 그래서 집에서 불편한 대화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집이 아닌 곳의 용도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 집은 외식을 자주 합니다. 물론 비싼 외식은 좀 부담되니까 가까운 뭐 분식집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보리밥 정식집 뭐 이런 데 자주 가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집에서 했던 10번의 식사보다 밖에서 했던 2번의 식사에서 더 많은 얘기들을 서로 해주고 더 짧게 핵심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외식업 장려 정책과 저는 무관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얘기일수록 장소를 되게 중요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커피 한잔 한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볍게 산책 간다라든가 이러면서 우리의 주의를 오로지 그 문제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원망을 만들거나 오해를 만드는 일들로부터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 말을 아끼라는 의미는 인정하라는 의미랑 동일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건 특히 부모 자식 관계에서 그 집은 참 대화가 많아. 그 집은 참 대화가 없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이거 아닌가요?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한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라도 예외가 있을 수 있겠어요? 친구 사이에서 그 친구는 참 안 해야 될 말을 해. 안 좋죠. 아, 그 친구는 이 말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안 좋죠.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말을 아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경우가 더 많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 사이에서는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를 걱정하죠.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그 걱정보다 이 말이 맞으니까 기분 나빠도 얘한테 약이 될 테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 주위에서 하는 그런 말들이 나한테 약되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네가 기분 나쁘더라도 이 얘기는 할게. 정말 옆에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럼 부모도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이 미사역을 다 빼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됐어, 하지 마. 그렇죠? 내가 널 알아. 아니죠. 기분 나쁘더라도 좀 들어. 이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진짜 아니라서 그래. 그런 성인 대 성인의 언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라.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